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T-34 전차 240여 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돌파했다. 강철괴물의 등장에 우리 군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에 나타난다. 결국 우리 군은 북한군 전차에 밀려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게 된다. 당시 남침의 선봉에 섰던 전차는 소련이 만든 T-34였다. 1940년부터 양산된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의 전차군단과 맞서 싸우며 명성을 쌓아나갔다. 특히 T-34는 전차의 핵심 3대 요소인 화력, 기동성, 방호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성능을 자랑했다. 전격전을 만든 나치 독일군의 군사전략가 하인츠 비렐름 구데리안도 T-34 전차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차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T-34 전차는 1958년까지 8만 4천여 대가 생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을 구한 전차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승전 기념일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소련은 북한에 T-34 전차를 제공한다.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T-34 전차는 T-34-85로 기존의 76.2mm 대신 85mm 전차포를 탑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1월부터 생산된 T-34-85는 강력한 화력으로 나치 독일의 전차군단을 분쇄했고 1944년 5월에 이르러서는 매달 1,200여 대가 생산되며 양으로도 전장을 압도했다. 1947년 북한군은 소련이 원조해준 T-34 전차로 제115 전차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도움 아래 1948년에는 스스로 전차 부대를 운용할 만큼 성장해 나갔다. 반면 당시 우리 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고 육군 본부 직할연대였던 독립기갑연대가 37mm 전차포를 장착한 M8 그레이하운드 자륜형 장갑차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T-34-85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05 전차여단을 비롯한 전차 부대들은 남침 개시와 함께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우리 군은 일단 북한군 전차의 등장에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에 대응할 만한 변변한 대전차 무기도 없었다. 이 때문에 후퇴만을 반복했다. 북한군 전차 부대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제105 전차 여단은 그해 7월 4단으로 승격되었다. 지금은 당시 지휘관이었던 류경수의 이름을 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T-34-85 전차의 거침없는 질주는 유엔군이 7월 27일 참전하면서 멈추게 된다. 특히 유엔군이 빠르게 하늘을 장악하면서 북한군 T-34-85 전차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상에서도 T-34-85 전차를 파괴할 수 전차와 대전차 무기가 배치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다. 결국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끝날 무렵에는 240여 대의 전차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군은 패주하기 시작한다. 지난달 말 모 언론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이 생산된 베스트셀러이자 우리 군의 주력 기동 헬기로 운용되고 있는 UH-60P 블랙호크 헬기 퇴역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UH-60P 헬기는 지난 1990년 면허 생산을 결정해 1999년까지 130대가 생산돼 군에 인도됐다. 20에서 25년 정도 사용했는데 평균 5,000 비행시간 정도를 운행해 수명 주기가 이제 막 중간을 넘은 쌩쌩한 기체들이다. 이 멀쩡한 기체를 퇴역시키기 위해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UH-60P 기동 헬기를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퇴역시키고 KUH-1 수리용 기동 헬기 130대로 대체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6월 중 최종 보고서가 방사청에 제출될 예정이며 방사청은 7월까지는 사업 방향의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멀쩡한 헬기의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략화를 시작해 1차, 2차, 3차에 더해 현재 진행되는 4차 양산까지 끝나면 군에 납품되는 수리온 헬기는 220여 대에 달하게 된다. 여기서 더해 130대를 추가로 생산하자는 주장이 멀쩡한 UH-60P 퇴역이 검토되게 된 이유다. 통상적으로 기동 헬기의 수명은 40에서 50년 정도로 본다. 일선 정비사들은 헬기는 전투기처럼 기체에 무리가 가는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군 UH-60P의 평균 기체 수명이 20에서 25년에 5,00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직 20에서 25년은 더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 육군은 1970년대 생산된 CH-47C 치누크 헬기의 동체를 재생해 CH-47D 버전으로 개량하고 최근에는 그걸 다시 개조해서 CH-47F 버전으로 재생해 사용하고 있다. 기체 운용 시간만 놓고 보면 40년이 넘었지만 미 육군에서는 누구도 이 기체가 낡았다고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미 해병대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돼 해상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20년 이상 사용한 AH-1W 슈퍼 코브라 헬기를 AH-1Z 바이퍼 4양으로 개조해 향후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정비만 잘하면 몇 년이고 탈 수 있고 개량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헬기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것이 헬기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현재 2,300대 이상을 운용 중인 UH-60 헬기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량되는 블랙호크 헬기는 UH-60V로 명명되며 개조 이후 8,000시간의 수명이 추가돼 2053년까지 현역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개량은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조종 계통과 동력 계통의 현대화 그리고 생존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개량은 아니지만 사실상 환골탈퇴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구현된다. 임무 컴퓨터와 조종 계통이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고 위성통신 장비와 첨단 디지털 매핑 시스템이 도입돼 제한적인 자율 비행 능력과 주야간을 막론한 전천후 침투 비행이 가능해진다. 중형차 필요한데 준중형차 내민 상황. 양력이 크게 향상된 로터 블레이드를 적용해 최대 이륙 중량과 외부 슬링 화물 중량 상한선이 증가했으며 기동성도 향상됐다. 주요 부위는 14.5mm 기관포에 대한 내탄 성능도 갖는다. 미군이 오는 2035년까지 1000여 대의 헬기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약 $400만, 현재 환율로 48억 7,200만 원이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30대의 UH-60P 헬기를 UH-60V 사양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6,330억 원이다. 다시 말해 6,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군 수준의 첨단 헬기 130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성능의 헬기는 해체된 2사단을 모태로 창설 준비 중인 신속기동사단이 요구하는 기동 헬기 능력치의 가장 맞춤형이다. 헬기 한 대로 한 개 분대 병력보다 여유 있는 11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내탄 성능이 우수하고 빌격돼 추락한다 하더라도 12m/s급의 속도로 추락해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캐빈 설계 덕분에 생존성도 동급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H-60P 성능 개량안은 운용군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모 언론 인터뷰에서 육군 관계자는 수리온 추가 도입보다는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과 기체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력 운용과 이동, 야전 정비성 등에서 UH-60은 여전히 쓸만한 기종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 UH-60P 성능 개량안과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안은 수리온 추가 도입이다. 수리온 추가 도입을 제안하는 측에서는 KUH-1 5차 양산을 통해 130여 대의 수리온을 추가 양산해 신속기동 4단의 헬기 소요를 모두 채우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KUH-1 기동 헬기의 납품 가격은 약 250억 원 선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직접 비용은 약 3조 2,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UH-60P 성능 개량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KUH-1은 태생 자체가 4.5톤급 헬기인 UH-1 대체 소요로 기획되고 개발 단계에서 덩치를 키운 9톤급 헬기여서 11톤급 헬기인 UH-60과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즉, 중형차가 필요한 상황에 준중형차가 제안서를 내민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에서 KUH-1 추가 양산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편제 때문이다. 현행 한국군 소총분대는 10명이다. 분대장과 부분대장을 중심으로 소총수 4명,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 2명 등으로 구성된다. KUH-1 정원은 9명이기 때문에 소총분대 하나를 온전히 태우지 못한다. 최근 세계 주요국의 분대 편제를 보면 9에서 10명 선에서 편성되며 휴대용 대전차 화기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동 헬기는 최소 9명 이상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이들이 휴대할 공용 화기와 탄약을 여유 있게 실을 수 있는 넓은 캐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KUH-1은 이러한 소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KUH-1 추가 생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리온은 국산 헬기이기 때문에 소요군의 성능 향상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시제기 설계와 제작, 시험 비행 등의 신규 개발 과정이 따르더라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 개 분대가 탑승할 수 있는 캐빈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성능 개량형을 100에서 130여 대 생산해 UH-60P 100대를 대체하고 나머지 블랙호크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기체 개량 24대 소요와 공군의 탐색 구조용 소요 12대만 남기고 모두 퇴역시키자는 것이 KUH-1 추가 생산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 요컨대 기존의 블랙호크 개량을 주장하는 측은 약 6,3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UH-60을 미군 사양과 맞추고 수명을 늘리자는 것이고 수리온 추가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3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KUH-1의 개량형을 개발해 100에서 130대를 추가로 양산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비용 대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후자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트렌드다. UH-60이나 KUH-1이나 그 기술적 기반은 1970년대에 두고 있다. UH-60은 UH-1의 후속 기동 헬기로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을 개량해온 것이고 2010년대 양산된 KUH-1은 1970년대 기반 설계의 국어를 가지고 개량한 것이기 때문이다. UH-60이나 KUH-1 모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대가 되면 구식이 된다. 미국은 FVL이라는 사업을 통해 기존의 회전익기를 모두 차세대 기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격 헬기 모델은 202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며 블랙호크를 대체할 수송형 모델은 2035년 이후 양산될 예정인데 현재 치열하게 경합 중인 업체들은 한국에게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서 있다. 블랙호크 개량을 선택할 경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수한 전술적 효과와 더불어 탑승 장병에게 가장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15년 후에 최신 기종으로 누구보다 더 빠르게 갈아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리온 추가 생산을 선택할 경우
앞서 언급한 대안의 장점은 포기하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안보냐, 항공산업 육성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육군 공중기동 전력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선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쪽이 더 국익에 부합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현명한 결정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